이번에 이제 아까 전에 댓글창에서 어떤 분이 김민전은 요즘 뭐 하냐라고 또 질문하셔가지고 그분은 찾아봤더니 뭐 없더라고요. 그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하죠 이분은 김민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했네요. 상임위원장 독식 방지법 발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 이걸 무슨 법으로 되겠어요? 원구성 충돌 그만. 이건 대화 타협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거랑 또 뭐 리박스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김민전 의원도 참 허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허탈할 거예요. 아하. 우리가 뭐 또 알고 보면 네. 이분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어떻게 됐나라는 생각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사정이 있을 거다. 장동혁 의원도 사정이 있고 조정원 의원도 사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아하. 깔 건 깐다. 깔 건 까야죠. 깔 건 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친윤들이 알아서 지금 뭔가 자기 색깔을 지우고 있다. 뭐 이런 지금 기사도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단 박수민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윤 다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친한은 활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계파가 없다. 친한 비한이 맞지 않나 싶다. 이런 얘기를 또 원내 대변인이 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네.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대선 기간 중간에 갑자기 당원당규 바꿔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개파 활동을 뭐 하면 안 되고 뭐 그렇죠. 특정인을 중심으로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넣었잖아요. 지금 네네. 그거 지금 타겟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하. 윤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고 해서 네네. 꼭 당원 상대로만 친 누구 이렇게 이름 지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아하. 결론은 이제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뭐 서부지법 사태 때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 뭐 이런 거 그 집회도 막 하고 할 때 어허. 그런 게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어허. 이때 뭐 구속되고 한 분들하고의 뭐 교류 뭐 이런 것도 막 기사에 나오던데. 진짜요, 박수민이? 네,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하셔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당내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친한 게 누구 비한 게 누구 예를 들어 비한 게 권성동 이렇게 그렇죠.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건 언론의 자유지. 그렇죠. 이 얘기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 그때 한 3일인가 4일 남겨놓고 당원 당규 바꿨던 그 내용. 네. 그거랑도 조금 연결이 되네요. 그런 사실상 생각이 개파가 들어요. 친한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에 도전을 한 지금 손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송원석 의원. 네. 송원석 그렇죠. 예. 친윤 친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친윤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요. 친윤계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근데 어제 이제 그 평가하실 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프트한 친윤이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저는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분하고 교분이 있어서 아하. 자주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분 비서실장 저는 이제 대변인 그런 거 했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네. 선거니까요. 어허.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 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됐는데 굳이 네네. 친윤 친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 모욕의 정의가 바뀐 건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친윤 쪽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당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아하. 더 이상 네네. 친윤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제 친윤으로 해서는 이게 승산이 없다. 얼음이 그래 조금씩 녹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내가 친윤이 아니다, 친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꿔 얘기해서 이미 뭐 기세 자체가 친윤 쪽은 사실상 태세 뭐 전환한 거죠. 태세 전환을 한. 그래서 제가 자꾸 명분 얘기하잖아요. 없는 명분을 찾으려고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명분이 사실상 친윤 쪽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명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버렸던 사람이 이제 장동혁인데 이번에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독이 든 성배였다라고 하면서 탄핵 과정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진짜.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네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잡는다. 눈치 보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아하. 어느 쪽에도 책 안 잡히려고 이렇게 갔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게 균형 잡는 거지.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정치에서 균형을 잡는단 말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어허. 아주 급변할 수 있는 사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는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해야죠.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하. 여전히 그러면 장동혁은 계엄에 대해 가지고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네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자기는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균형을 잡아서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계엄이 잘못된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선을 그은 거죠. 아하. 그러면 장동혁 의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계엄에 대해서 자 봐요. 계엄은 누구나 다 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행동을 했었냐를 물어봐야죠. 본인에게 스스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 한동훈 대표가 했던 행동하고 본인 행동을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뭐 1000년이 지나도 이거 나올 거예요 아마. 아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에 네. 남죠. 네. 야, 근데 장동혁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인이네요. 그런 면에서 폴리티션이죠. 야, 스테이츠맨이 아니고. 진짜 폴리티션 느낌입니다. 어떻게 약간 언어를 쓰는 게 참 진짜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해석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균형이라는 좋은 단어를 썼지만 아하. 그 뜻은 좋게 안 들리는 거를 우리가 딱 보고도 알잖아요. 그러네요. 네.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무조건 사실 반대를 해야지 맞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양쪽의 어떤 그거를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기회주의자 같이 했다라는 그냥 고백인 거네요. 그거를 이제 아주 좋은 워딩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허.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어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나와서 네. 혹시나 저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공개적으로 한번 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균형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의 균형인 거냐? 아, 뭐랑 뭐를 균형을 잡았냐? 예. 아하. 극우냐 정상이냐? 그렇죠. 극우냐 상식이냐? 자,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텐데 네. 근데 그때 보여준 행동이 달랐다는 것은 음음. 계엄이 잘못돼서 반대해야만 했던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행동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그렇죠. 다른 걸 생각한 거 아니냐. 어허. 그 다른 거를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대화가. 벌써 약간 상상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 한번 찍어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느낌이 되는데. 젠장. 야, 많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잊을 수가 네네. 없어요. 어허. 저 같아도 제가 만약 배지인데 네네. 한 대표하고 같이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었으면 어. 저는 그 본회의장 안 들어온 사람 정말 저주했을 거예요. 아. 왜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 하냐면은 네네. 들어보니 당시에 본회의장 안에서는 바깥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TV 보면서 군인들 못 들어가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무난하게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데 안에서는 전혀 몰랐대요.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허. 정말 이 초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막 급박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안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미워. 저기 있는데 그렇죠. 자꾸 뭐 시간 끌고 뭐 30분만 미뤄줘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뭐 걱정하는 척하다가 쑥 몇 명이야 딱 하고 딱 간 사람도 있고. 미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야.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진짜. 물론 장도혁 의원은 표결에 들어갔지만 네네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표결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상황과 그것과 이제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급변침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진짜로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장동혁은 뭐라고 할까요? 상식편에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러니까 해명할 게 많을 겁니다. 본인도 오해받아서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인정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보면은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나는 원내대표로서 탄핵의 시점을 늦춰서 어차피 있을 탄핵이지만 이걸 늦춰서 시간을 좀 번다.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조기 대선의 시간을 늦춰서 네네.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괄호 열고 한동훈 때문에 다 망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주만 더 버텨줬으면 되는데 어. 그걸 두 번째 그냥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가서 뭐 설득도 했다 그 제가 그러고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허. 원내대표가 오케이 안 했으면 자유투표가 될 수 없었어요. 아하. 그거는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당 대표랑. 그래놓고서는 또 지금 저렇게 그러고서는 말 이제, 바꾸네요. 한 대표한테 다 하는 거죠. 어허.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처음에 우리도 다 이거 탄핵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 1차 탄핵안에 있었던 그 문구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괴이한 외교 정책을 아하. 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뭐 윤석열을 파면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1차 탄핵안에 이것 실제 때문에 들어가 안 된다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네. 안 했는데 용산에서도 계속 그런 거 왜 몇 주만 버텨줬으면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결국 탄핵 계속 매주 한 번씩 하는 거 못할 텐데 왜 한동훈 두 번째 만에 이렇게 무너졌냐 하는데 사정 변경이 있었잖아요. 어허.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오케이하고 이선 후퇴하는 거 오케이했던 약속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입장 발표해가지고 개헌은 뭐 정당했다는 다시 생각해 식으로. 보면요. 12월 7일 토요일에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안 들어가. 그래서 박찬대가 막 나경원 뭐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날 딱 부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안 되니까 탄핵이 12월 7일 밤부터 무슨 시도가 있었냐 국무회의를 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거기서부터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딱 사실 그렇게 된 자진하야를 거예요.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게 하게끔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뭐 국정 운영 관련해서 총리 중심으로 한다 이런 선언을 일요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두 분이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직에 있는 그 권한을 뭐 찬탈하다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고 뭐 무슨 뭐 국방장관 후임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못을 박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하. 오해를 받아가지고 두 분이 쓴 그림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심지어 그때 윤석열의 그 워딩 자체가 고성국 씨의 그 얘기랑 또 똑같다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고성국하고 네. 뭐 전화를 몇 번을 했네. 뭐 와. 고성국이 방송 때문에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환장하겠는데요. 네, 이게 환장이에요. 환장을 하다 보면 젠장이 나오는 거고요. 진짜. 요즘은 참 민주당 모습보다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진짜 젠장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지 하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우리 자신도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남지도 않는 그런 한탄과 좌절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현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선은 끝났고 승자는 정해졌고 우리는 다음 올림픽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올림픽 좀 잘하자 다음 올림픽 하자는데 지금 전국체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체전. 전국체전도 또 영남에서만 전국체전을 또 비하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이게 참 진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1%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